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SK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SK 와이번스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SK가 최근에 신세계의 와이번스를 팔았죠. 이거와 관련해서 와이번스를 판 이유가 ESG와 관련돼 있다는 SK그룹의 큰 그림을 좀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SK 와이번스 매가 ESG 경영과 연결된다. 2000년 쌍방울 레이더스를 인수해서 창단한 SK 와이번스는 한국 시리즈 우승 4회, 그리고 페넌트레이스 우승 3회, 포스트 시즌 진출 12회 등 기록을 남기고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SK텔레콤이 SK 와이번스를 신세계 그룹에 매각하면서 이름이 쓱 야구단이 될 거라고 하네요. 기업 간의 야구단을 양수양도한 건 KBO 리그 40년 역사에서 6번째 사례입니다. 2001년 기아자동차가 혜태타이거즈를 인수한 이후 20년 만인데요. 신세계 관계자는 이 수년 전부터 프로야구단이 경영상 도움이 된다는 확신하에 여러 구단을 상대로 매각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꾸준히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업체의 경쟁자는 앞으로 야구장과 테마파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서 신세계의 유통업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SK 와이번스를 양수한 거죠. 한편 SK가 야구단을 양도한 목적이 ESG 경영과 연결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SK텔레콤은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SK텔레콤은 앞으로 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와 한국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 스포츠 육성과 지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기업 기조에 상업성이 짙은 야구장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에 대한 그룹 차원의 스포츠 지원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이미 빙상과 펜싱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SK 최태원 회장은 신년 서신에서도 팬데믹 같은 대재난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먼저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활용해 당장 실행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보자며 ESG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ESG를 가장 잘하는 기업으로 꾸준히 SK가 불리고 있거든요. 이 SK의 큰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SK는 이 스펙스 추구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전사의 ESG를 관리 감독하는 스펙스라는 SK그룹의 경영 방침이죠. 이걸 추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이제 여기서 ESG를 다룹니다. 전사위원회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은요, 이 새해 첫 번째 회의에서 목표에 도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ESG를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 이 SK그룹의 ESG 경영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많은 이해관계자가 ESG 경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시장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이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 원령으로 삼아서 시장의 신뢰를 키워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SK의 파이낸셜 스토리란 매출과 영업이익 등 기존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 투자, 시장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재무 정보를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이걸 적극 어필하겠다라는 경영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 제시만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서 공감할 수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를 제시하고 우리가 이걸 직접 실행해주는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SK가 몰고 올 바람은 비단 SK그룹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계 변화의 물결도 SK가 쥐고 갈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 경제계는요, 이 전경련이 맏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전경련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대한상공회의소의 입지가 강해졌는데요. 요즘은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거의 경제계 입장 전반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부상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새 수장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단독 추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기업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에 이 ESG가 퍼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당연히 ESG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국내에서 ESG 선두라고 불리는 만큼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져올 경제계에 불러올 새로운 바람이 좀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초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금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주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 관계자는 평소 최 회장의 경영 철학으로 볼 때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계가 처한 어려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힘있게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정부 정책에서 매번 대한상공회의소는 부딪히고 있어요. 맨날 난색을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태원 회장의 새로운 경영 전략은 정부하고도 어느 정도 조화로운 측면이 있죠. 그런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을 맡게 되면요, 정부하고 우리는 조화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기업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얘기해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속 탄소중립 변화에 난색을 표한 바 있는데 최 회장이 회장을 맡으면서 대한상의의 태도도 좀 달라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부와 공감할 부분은 공감하되 기업 입장에서 ESG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SK라는 대기업 하나의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계 전체 ESG 흐름을 이렇게 바꿔놓는 걸 보고 전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ESG라는 게 비재무 정보잖아요. 이 재무 가치에 집중하고 여력이 남는 대기업부터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ESG 개념을 가져오면서 경영 전략에 통합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국내 이 경제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라는 가장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밸류체인, 이 경제를 이루고 있는 밸류체인의 어떤 피라미드 형태로 탑다운식으로 ESG도 내려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 하청업체들도 다 위험하잖아요. ESG도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정한 탑다운 방식으로 ESG가 접목이 되다 보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거고, 그 과정에서 ESG 워싱이라 하죠. 정말 ESG를 실행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SG라는 가치를 요구하니까, ESG 경영을 해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기업들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ESG 등급을 잘 받고 이해관계자에게 잘 포장된 선물 상자만을 주는 게 ESG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다가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 경영 전략과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거를 간신히 유지하면 결국엔 터지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의 경제 구조와 아주 유사한 형식으로 ESG가 퍼지고 있다는 지점은 좀 우려가 될 만한 지점입니다. 이 대기업 중심으로 맞추다 보면요, 정부 규제도 상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향된 규제를 따라가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도태되겠죠. 근데 이 이슈에 어떻게 그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일단 규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강력해질 건데, 이걸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 ESG 규제의 흐름을 쥐고 있는 이 나라들을 따라가는데, 이 국내 안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 중소기업들이나 나머지 기업들이 ESG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사실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도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삐를 남의 손에 쥐어주면서 가져온 변화가 늘 좋은 변화일 수는 없죠. 이런 부작용을 항상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다보스 포럼이라는 주제로 좀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보스 포럼은 경제회의 중에 제일 규모가 큰 회의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를 해서 기조연설을 하고 찬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가 우리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끌고 올 건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